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문화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, 소장님. 안녕하세요. 예. 네, 최혜병 특검 오늘 종료가 됐습니다. 150일 동안 수사를 했고요. 오늘 이명현 특검이 직접 나와서 이 수사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을 했죠. 수사 기간 동안 33명을 기소했고 종료를 바로 앞두고 무더기 기소를 하는 다른 특검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였고요. 윤석열도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네, 우선 사건 특검 발표는 크게 세 갈래죠. 일단은 고 최상병, 사망 당시는 상병은 아닙니다만 사망 책임자, 누가 직접적 책임이 있는가. 그다음에 윤석열의 수사 외압, 그리고 이종섭 씨를 호주 대사로 무리하게 임명하면서 결국은 범인을 도피시킨 것. 마지막 세 번째는 김건희에게 향했던 구명 로비 의혹.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얼개이자 이게 전부 다이고, 얘기하신 대로 33명을 기소를 했습니다.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거짓말을 일단 밝혀냈다. 사건 연루자들의. 예. 거기에는 물론 윤석열 피고도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이른바 윤의 경로, 이게 뭐 특정인의 경로, 이게 왕조 시대도 아닌데 왜 경로 가지고 뭘 설왕설래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말이 안 되지만, 이른바 윤의 경로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밝혔죠. 그리고 김건희에게 임성근 해병 1사단 사단장을 구명을 로비한 것, 이 부분은 아직은 추론이라고는 했지만 거의 정황상 확실하다,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. 예. 특검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밝히겠다, 이런 말도 했고요. 새 특검이 동시에 출범했지 않습니까? 예. 그중에서 가장 일단은 먼저 마무리를 하는 셈인데 수사 기간 다 채웠고, 그동안의 150일 보면은 임성근 사단장을 구속시킨 거 말고는 다른 10명, 임 사단장 빼면은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영장 발부까지 이어지진 않았어요.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법원이 좀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대처한 측면, 그 다음에 특검도 오늘 밝혔습니다만은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멸실된 증거나 증인 또는 관련자들끼리의 입맞추기, 조직적인 입맞추기,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짐작이 가능합니다. 자, 어쨌거나 이제 기소가 돼서 공소 제기, 법정으로 옮기게 됐던 것이고, 특검이 미처 다 밝히지 못해냈던 부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좀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고,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나서는 일단 안 되는 거고요. 예.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성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대통령이나 총책임자는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, 조금이라도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은 전원 삭탈, 관직, 영구 퇴장, 의법 조치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. 그런데 그 양상은 그와 정반대로 흘러가 버렸지 않습니까? 예. 왜 이거 가지고 뭐 사단장이 책임을 져야 하냐는 둥, 누구는 봐주자는 둥, 이런 병사 하나 죽은 것 가지고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둥, 이게 할 소리입니까? 너무나 처참하고 황당하고, 우리 수준, 당시 지난 정부 시기 우리의 수준이 명확히 드러났던 일이고, 저는 이것을 통해서 민심은 결정적으로 이탈해버렸고, 예. 윤 정부는 실질적인 몰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예. 왜 구명 로비를 펼쳤는가? 이 부분이 네. 사실 확실하게 나온 부분이 없어요. 없어서 네. 그게 좀 아쉽기는 하고요.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. 네. 이제 공소를 유지하면서 그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겠다,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, 오늘 발표 중에 제가 좀 눈길을 끌었던 게 그 특검의 마음인 것 같이 느껴졌던 게, 이제 구속
영장 청구 등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가 과도하게 기각한 것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다. 예. 그래서 이제 조사가 굉장히 힘들었다. 그렇죠. 힘들었다. 이렇게 밝힌 거나 다름없잖아요. 예.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. 이 전 대표가 김건희에게 임성근을 구명해달라라고 부탁했다고 본 거잖아요. 네. 결국에는 특검이. 네. 이 전 대표가 멋진 해병 그 카카오톡에 있던 그 사람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, 멋쟁 해병? 멋쟁 해병. 뭐 자기들끼리 만든 모임의 이름이라는데 예. 이 사람 김건희의 측근이자 돈 심부름하고 같이 주가 조작도 하고 뭐 별거 다 했던 사람 아닙니까? 예. 임성근 구명해달라고 로비를 한 것이고 저는 몇 주일 전에도 이 자리에서 같이 요건으로 얘기 나눌 때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시청자 게시판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왜 유는 임성근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을까? 그러게 말입니다. 수백 명 장성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이게 그 사건의 임성근이. 핵심이거든요, 네. 사실은. 예. 왜 무리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나?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이종섭도 부랴부랴 호주로 내빼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? 예. 결국은 예. 임성근을 보호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가 거의 아직은 밝혀지지 못했어요. 이번 수사에서.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관한 한 어디까지 접근이 가능할지 솔직히 궁금합니다. 조금 의아스러울 수도 있고 과연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. 이 부분이 꼭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종호 전 대표를 윤석열이 알 리는 없고 이 사람은 일단 김건희의 지인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그렇죠. 이종호 전 대표는 또 임성근하고 2022년부터 술자리도 네. 함께한 네.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김건희와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느냐 네.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. 그 밝혀냈던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들이죠. 예. 2022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철저히 말을 맞춰서 이번 건 이전에는 만난 적조차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드러났어요. 그래서 좀 수사에 썩 100% 만족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악조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분투는 했고 이런 것들은 영원 숙제로 남겠다. 그리고 추가적인 뭐 조치도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게 밝혀지려면 네. 임성근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기각됐던 앞서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지금 그냥 자유의 몸으로 있는 자들에 구인. 대한 그렇죠. 네. 구인이 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 9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키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예. 더 이상 강압적인 뭐 이런 건 안 되는 시절이니까 안 되니까 예. 수사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.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윤석열의 경로로 이 모든 게 시작됐다는 것 정도는 밝혀냈으니까요. 일단 시작이라고 정말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제 시작입니다. 예. 그 경로 때문에 밑에서 알아서들 기고 눈치를 보느라고 무리수를 범하기 시작했고 예. 우즈벡인가에 출장 갔던 이종호와 윤석열이 8월 1일 날 예. 사건 사망 사고가 일어나던 해 8월 1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한 통화의 내용 이게 아주 중요한 스모킹 건이라고 저는 그렇죠. 보고 있고 예. 그거와 윤희 임성근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이종우 펄 인베스트먼트인가 하는 그 대표와 예. 김건희와의 관계 거기에서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임성근 아하.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최희병 특검하고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. 같이 해요.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.